네, 윤 대표님. 네. 지금 제3당이 창달될 예. 그런 움직임이 네. 꿈틀하고 나섰어요. 예. 이제 총선 1년을 예.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 뭐 제3지대다, 뭐 여러 가지 빅 텐트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이 포럼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금태섭 의원 아닙니까? 네, 민주당에서 쫓겨난 사람이죠. 쫓겨났죠. 조국 때 좀 쓴소리를 했다고. 공수처 뭐 좀 적극적으로 찬성 안 하고. 기권인가 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천에서도 밀려나고 쫓겨났죠. 쫓겨났는데 금태섭 의원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금태섭 의원이 사실상 신당 창당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 같아요. 어제 포럼 이후에 이제 기자들 오고 이 얘기를 하면서요. 쉽게 뭐 분위기는 상당히 좀 무르익고는 있죠. 지금 여의도에서 제1당이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닙니다. 여의도 일당이. 여의도 일당은 무당입니다. 무당. 그렇죠. 무당파. 무당파가 자꾸 늘어났어요. 여군, 야군 너무 좀 당이 국민의 아픔이나 이 공감대를 얻는데 이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정치 불신이 지금 자꾸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3지대에 뭐 기대를 세우자 이런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는데 저는 뭐 현실적으로는 좀 하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를 세우는 이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이런 사람이 아직은 좀 보이지 않거든요. 대권 오버가 좀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금태섭 의원은 다음 총선에서 그러니까 내년 4월 총선에서 제3당이 30석을 차지하면은 우리 정치가 완전히 바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자신감을 표명을 하고 있고 지금 금태섭 의원을 뒤에서 백업하고 있는 사람이 김종인 전 그렇습니다.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어제도 여러 얘기를 좀 했더라고요. 뭐 내가 뭐 도울 일 있으면 돕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는 했죠. 그래서 국민의힘이라든가 민주당은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특히 집권당에 대해서도 대통령 얼굴만 바라보고 있다. 대통령도 당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국회의원은 공천 때문에 이 사람들 눈치만 보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국민의힘도 상당히 비판을 하고 나섰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이상민 의원, 민주당, 이분은 주로 이제 민주당에서 쓴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두 당은 유통기한이 지났다. 그래서 재활용이 불가능하니까 두 당을 합쳐가지고 뭐 더불어 국민당이든 뭐 만들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다. 뭐 그런 뜻을 표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상민 의원이 지금 5선인데 아무래도 지금 이재명 체제에서는 비명이니까 공천받기가 좀 어렵고 어렵다고 봐야죠. 이재명 대표가 바뀌더라도 아마 한 지역에서 5선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만 물러가라 뭐 이런 아마 그 압력도 클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뭐 중도 입장을 많이 대변해 왔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홀로서기 하는 거 아니냐. 과거에 처음 이상민 의원이 정치 시작할 때 민주당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때도 자민련 쪽으로 옮겼어요. 거기서 또 JP 바람이 불어서 거기서 또 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또 차기 정치 포석을 모색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포럼에는 국민의힘에서도 김성원, 김미애, 김영동, 최승재 의원 등이 참석했고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도 같이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3당 그 정치 청년 정치인들도 꽤 참석을 했고 지금 장혜영, 유호정 의원 정의당에서 이분들은 지난 15일에 세 번째 권력이라는 새로운 그런 어떤 포럼이랄까 세력을 지금 꾸리겠다 해갖고 출범을 시작했는데 그 자리에 이준석
네. 전 대표 국민의힘 그리고 박지원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만약에 이 금태섭 전 의원 세력 김종인을 포함해서 거기에 오고 이런 정의당에서 새로운 세력들이 이 젊은 세력들이 합치면은 뭔가 제3당이 창당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마련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정의당은 지금 거의 소멸돼 가는 과정 아니. 저는 그래서 진보 쪽은 진보당이 대체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정의당은 가장 정의롭지 않은 당이 되니까 자기 막 총선에서도 별로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당층, 부동층이 늘어나면서 제3당의 태동 여건은 갈수록 뭐 높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과거에 3당이 성공한 게 2번 있거든요. 하나는 1996년에 자민련 그때는 김종필이라는 인물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2016년에 국민의당 그때는 안철수라는 대권 주자가 있었거든요. 지금 제3당에서 근데 이제 대권 인물이 좀 마땅치 않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중도층 무당층들이 아무래도 좀 유동적이고 해서 우리나라 같이 영호남 지역구도가 딱 짜인 데서는 지금의 소선구제로는 좀 자리가 서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고려시대 때 명종 때 왜 망이 망소인안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지도자가 없잖아요. 천민들. 신분 개혁하면서 했는데 결국 실패했거든요. 그 고대도 왜 스파르타쿠스 그것도 노예 신분 개방했지만은 마땅한 지도자가 없었거든요. 지금 제3당에 지금 모이는 사람들은 자기 총선이 좀 불투명한 사람들 그리고 김종인 그 전 의원은 지금 올해 40년생이니까 만으로 83시거든요. 현실 정치에 참여 의욕은 넘치는데 뭐 딱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좀 그런 의욕들이 좀 합친 거지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그 좀 오고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지금 모이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 세대들 아닙니까? 3, 40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정당이 창당한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고 지금 민주당이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재명 당으로 계속 간다고 한다면은 저는 뭐 이낙연 세력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과연 같이 공존이 가능할까? 지금 거기 윤영찬이라든가 양기대 이런 사람들은 다 퇴출되는 걸로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다른 사람들 친명 비례대표들이 가서 벌써 또아리를 틀고 있지 벌써 않습니까? 자리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가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도 크게 쪼개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과거에도 거대 정당이 선거 앞두고 그대로 유지한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의 이런 꿈틀대는 그런 신당 창당 움직임이 그런 세력들이 합쳐지면은 덩치가 커지면서 거기에 또 누군가가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깃발을 들 가능성도 있지요. 뭐 그런 분위기는 만약에 이준석 같은 사람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을 가능성이 높지가 않단 말이에요. 거의 없다고 그 신당에 가면은 아니 국민의힘 당대표였는데 뭐 신당 당대표 못하라는 법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김종인이 거기 백업을 해주는데 김종인은 바로 이준석이고 김종인 키즈 아닙니까? 거기에 박지원 뭐 전 비대위원장 거기에 정의당의 이 장혜영 유호정 의원 등 이 사람들도 거기 지금 원내대표다 뭐 당대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만만치 않은 세력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참신한 사람들을 모아서 공천 떨어져 갖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말고 더군다나 뭐 이상민은 5선까지 했지만 그래도 활발한 이 언론 활동 펼치면서 빅 스피커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국민들한테 이미지도 괜찮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이런 사람을 뭐 당대표로 내세울 수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선수나 이 경륜으로 봐서는 뭐 대권 후보는 그건 2027년이니까 한참 후의 문제고 또 정치에서는 대권 후보가
미리부터 이야기돼 갖고 그 사람이 끝까지 대권 후보 한 경우도 없습니다. 대부분 뭐 1년 이내에서 다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금태섭 전 의원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신당 창당 움직임이 우리 같은 거대 양당 체제 속에서는 아주 황무지인 것은 틀림없지만 워낙 두 당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 불신이 극에 달했죠. 예,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람들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원내 교섭단체도 구성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내다보는 사람들도 좀 있더라고요. 네, 기득권 정치에 대한 환멸. 민주당은 거의 뭐 도둑놈 당이 돼버렸고,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면 바지 사장이 이끄는 조직이 돼버렸어요. 아무런 정체성이 없는. 예? 밖에 있는 네. 정치 목사가 다 지금 그렇죠. 가지고 그러다 버르장머리 고치겠다고 하고 그렇죠. 누구 당 공천 다 바꿔. 그렇죠. 당원들이 내가 당원 다 1,000만 명 만들 거야. 그러니까 내 당으로 만들 거야. 그러고 여당 있잖아요. 꼴이 너무 우습게 됐어요. 그러니까 양당에 대한 그 불만, 예. 그 국민의 지금 경제 위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거를 흡수를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3 세력에 대한 기대치 이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은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욕구를 담을 수 있는 큰 리더, 지도자급 깃대를 들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군가는 좀 등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금 딱히 좀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그게 가장 큰 약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마크롱 대통령이 네. 아주 이 작은 정당 가지고 뒤집어 버렸지 않습니까? 기득권 정당들 다 그렇죠. 뒤집었단 말이에요. 네. 물론 마크롱은 그 이전에도 정치 경력을 네. 장관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면서 쌓기는 했습니다만은 새로운 세력으로 이렇게 등장하니까 완전히 기득권 세력들, 그동안 오랫동안 집권했던 세력들을 다 물리쳐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경우도 우리 국민들이 뭔가 새로운 정치, 또 정치판을 이제 바꿔야겠다는 그런 욕구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걸어봐도 되지 않겠는가.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은 그래도 새로운 정치 세력이고 그동안 정치를 하면서 욕을 먹었던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름대로 자기 목소리를 가졌던 사람들 아닙니까?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도 이미지가 비교적 괜찮은 편이죠. 네. 예를 들면 여기도 이제 조홍천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참여를 할 하고 가능성이 있죠. 네. 그렇게 되면은 김종민 의원이라든가 민주당에서도 괜찮은 의원들 참여를 하면은 확 달라져 버리죠. 현역이 이제 참여를 좀 해줘야 합니다. 그렇죠.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뭐 비주류로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윤희숙 전 의원이라든지, 윤희숙도 여기 뭐 아마 상당히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그런 같아요. 사람들, 양심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윤희숙 의원은 자기 아버지가 뭐 세종시 임금에 논 좀 있다고 의원직 사퇴를 한 사람이잖아요. 본인 스스로 해버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윤희숙 의원처럼 깨끗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예. 저 더불어민주당 순 도둑놈들 뜸바구니랑 윤희숙 의원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저런 이미지 저는 뭐 만약에 한다면 윤희숙 의원 정도로 당 대표를 영입하면은 모르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정말 있죠. 우리는 깨끗하게 했다. 10원 한 장 안 그리는 당이다. 이 포럼에도 윤희숙 의원이 참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은 이제 공개적으로 활동을 안 하고 있지만 이 포럼을 하다 보면 아마 윤희숙 의원도 그쪽에서 주제 발표도 하고 그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좀 기대를 걸어 봐도 되지 않겠나. 설사 뭐 성공을 하든 안 하든 우리 정치판의 매기 역할이라 할까요? 그렇죠. 뭐 그런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어둡고 진짜 답답한 이 터널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리더십 이걸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